자, 안녕하세요. 메달리 이주성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골프 세상에서 제가 생각해 가장 어려운 퍼팅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퍼팅에 대해서만도 좀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 편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촬영 공간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여기는 저희 회사 회의실입니다. 그래서 좀 혹 직원이 볼까봐 문도 좀 잠그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괜히 좀 직원들이 보면 좀 창피하니까요. 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구독을 하시면 이 공간에 조금 익숙해지시는 게 제가 어차피 좀 설명을 드리려면 좀 화이트보드가 있어야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니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공이 갈 길에 대한 리딩,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리딩을 해야죠. 일단 골프장에 가서 퍼팅을 하시다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나 세게 치느냐, 얼마나 세게 칠 거냐, 뭐 어떤 오르막, 내리막, 뭐 이런 경우에 내가 그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거에 대한 판단을 뭐 다들 어떻게든 하고 계시겠지만 또 제가 하는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처음 제가 스윙에 대해서 좀 말씀을 처음 드리기 시작할 텐데요. 그때는 이제 퍼팅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똑바로 보낼 수 있는지, 내가 하는 만큼의 크기를 어떻게 보내고 어떤 스트로크를 해야 제가 아는 한 어떻게 해야 좀 가장 똑바로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스트로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할 거고요.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라인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라인 보는 데만 한 2편, 뭐 길면 이제 소편까지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라인 리딩을 이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공이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이게 얼마나 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이제 라인을 리딩하는 거죠. 그래서 공에 자신의 스트로크로 힘을 전달하고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친 방향으로 공이 이렇게 쭉 나아가다가 힘은 한 가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있으니까 우리 몸무게를 느끼는 것처럼 중력이 있겠죠. 중력에 의해서 공이 계속 방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방해에 의해서 공의 힘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힘이 얼마나 발생할 걸지를 판단하는 것이 결국 라인을 읽는 것이겠죠. 이거는 물리에 나오는 벡터 값의 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과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친 공이 처음에 빠르고 처음에 당연히 속도가 가장 빠르겠죠. 처음에 딱 쳤을 때 빠르게 진행을 하다가 그린의 저항에 의해서 점점 속도가 줄게 되죠. 그러면 점점 속도가 줄게 되면 언젠가는 속도가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정지를 할 텐데요. 근데 이것에 반해서 우리가 친 공의 속도는 가장 빠른 곳에서 속도가 0까지 변화를 하게 됩니다. 리니어하게 좀 변화하게 되죠. 리니어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하지만 중력은 처음 저희가 공을 쳤을 때부터 공이 설 때까지 아주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처음에는 공의 속도가 더 우위에 있고 따라서 우리가 친 방향으로 공이 좀 나아가려고 하지만 공이 슬 지점, 거의 슬 지점, 그러니까 속도가 떨어진 지점에서는 중력의 힘이 훨씬 더 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심지어 공이 바로 서기 전에는 중력의 값에 의한 공의 휘임이 최대값이 됩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제 화이트보드를 좀 쓰기로 했는데, 공의 처음에 속도 이제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X축과 Y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속도입니다. 속도. 그다음에 이게 힘. 거꾸로 해야 돼요. 처음에 공의 속도가 높다가 공이 이제 정지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공이 우리가 치는 겁니다. 치는 거. 그다음에 이게 힘. 그다음에 이게 속도. 그다음에 이게 정지. 그다음에 이게 정지. 그다음에 이게 힘. 그다음에 이게 속도. 그다음에 이게 정지. 그다음에 이게 힘. 그다음에 이게 속도. 그다음에 이게 정지. 그다음에 이게 힘. 그다음에 이게 속도. 그다음에 이게 정지. 그다음에 이게 힘. 그다음에 이게 속도. 그다음에 이게 정지. 그다음에 이게 힘. 그다음에 이게 속도. 그다음에 이게 정지. 그다음에 이게 힘. 그다음에 이게 속도. 그다음에 이게 정지. 그다음에 이게 힘. 그다음에 이게 속도. 그다음에 이게 정지. 그다음에 이게 힘. 그다음에 이게 속도. 그다음에 이게 정지. 그다음에 이게 힘. 그다음에 이게 속도. 그다음에 이게 정지. 그다음에 이게 힘. 그다음에 이게 속도. 그다음에 이게 정지. 그다음에 이게 힘. 그다음에 이게 속도. 그다음에 이게 정지. 그다음에 이게 힘. 그다음에 이게 속도. 그다음에 이게 정지. 그다음
근데 이게 아니야. 속도와 힘. 시간이구나. 시간. 자, 보시면 공이 우리가 처음에 쳤을 때는 힘이나 속도가 최고의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죠. 딱 치는 순간. 당연히 이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언젠가는 딱 이렇게 정지하는 상태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0이니까. 속도나 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려가서 결국은 0이 되는 거죠. 근데 중력은 이건 이제 우리가 공이고, 공. 근데 중력은 시간이 지나도 뭐 지구가 그대로 있으니까 당연히 힘의 양이 일정하겠죠. 이렇게. 이건 이제 중력. 자, 이렇게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공이 내가 친 방향에 의해서 보다 훨씬 더 이렇게 중력의 힘이 크니까 많은 영향을 점점 더 받겠죠. 이 길이 차이만큼이 이제 공의 휘임이 얼마나 발생할지가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 쓰기 바로 직전이 가장 많은 휘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여러분이 뭐 많이 듣게 되시는 공은 항상 홀을 한 걸음 정도 지나게 쳐야 된다. 그 프로분들은 보통 한 30cm 정도 계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30cm 정도 지나게 치는 거고, 우리는 좀 더 라인을 덜 보고, 그러니까 휘임이 이런 상태를 조금이라도 좀 줄여서 한 걸음 정도만,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이 포지션 정도. 이 부분을 안 보겠다는 거죠. 내가 계산할 수가 없고 너무 어려우니까 한 요 정도까지만 해서 홀에 넣는 것이, 휘임을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계산하기가 편하다. 자, 얘 값이 커지면 점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서 쓰기 전에 까지의 휘임만 계산을 하고 그거만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좀 내리막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라인을 결정할 때 그 내리막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홀이 있고요. 자, 이쪽으로 내리막입니다. 이렇게 내리막. 힐이 잘 안 나오네요. 이 내리막이라면 사이드 힐 이렇게 칠 때 사이드 힐에서 공을 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치세요? 보통 이렇게 지나가게 치시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기준으로 이게 내리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밑에서 칠 경우, 그러니까 오르막에서 사이드 90도 가기 전까지는 약간 이렇게 좀 지나가게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치는 것이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근데 내리막 같은 경우는 뭐 사이드부터 90도부터 시작해서 사이드 내리막까지는 좀 이렇게 태워서 치는 편입니다. 태워서 친다는 표현이 무엇이냐? 그 공의 라인을 이렇게 해서 이 라인에 최대한 떨기려고 하는 거죠. 홀이 있는 직선, 수직 라인. 그래서 여기서 쳐도 이렇게 쳐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공의 최종적으로 진행 방향이 홀 정도에서 생기게 좀 그렇게 치는 타입이긴 합니다. 대신 위쪽 이 직선 홀에 이렇게 직선을 따졌을 때
그러니까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내리막 기울기를 따졌을 때 이 아래쪽에서 오르막을 치는 상황은 무조건 지나가게 쳐야죠. 이렇게 지나가게 한 걸음 정도.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프를 보여드린 대로 좀 덜 휠 수 있게 성공률이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다음에 바로 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좀 끊고 그 다음 영상으로 바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